오늘도 새벽 4시였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구급차가 출동했죠. 신고자는 67세의 박옥순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저릿저릿하더니 오늘은 아예 발끝 감각이 없어졌어요. 피가 안 도는 것 같고 발이 얼음 같아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른쪽 발끝이 창백하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동맥 폐색, 만약 몇 시간만 더 늦었더라면 다리 절단까지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발끝이 얼얼한 느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바로 그 증상 말입니다. 그게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미세한 신호 하나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혈관 질환 분야에서 31년간 진료해온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심혈관 전문의 정연희입니다. 그동안 7,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고 특히 말초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다리 저림의 위험한 신호들, 그리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법과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다리 혈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구독 한 번이 사랑하는 가족의 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리 저림이 절대 가볍지 않은 이유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 저림. 이건 정말 수많은 이유로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겠지. 잠을 잘못 자서 저렸나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정말 중요한 질병의 신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원인, 바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66세 김남희 환자는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얼마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뭔가 손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밤에만 더 심해서 잠을 설쳐요. 그런데 외관상 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피부색도 정상이고 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경전도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말초신경이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눈이나 콩팥뿐 아니라 다리의 미세신경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경이 손상되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화끈거림이나 찌릿한 느낌 또는 반대로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증상이 점점 진행되면 발에 생긴 상처를 느끼지 못해 감염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엔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남희 환자도 작은 발 뒤꿈치 상처를 모르고 있다가 궤양이 심해져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는 발 저림은 없는데 그냥 좀 묵직하고 감각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신경 손상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발 저림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 바로 척추 질환, 특히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 사시는 72세 이문자 어르신은 평소엔 건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처럼 아파요.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데 다시 걸으면 또 그래요.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저릿저릿한 느낌이 계속되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어본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눌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리면 통증, 저림, 감각 이상,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좌골신경이 눌리면 엉덩이에서 시작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통증이 이어지는데 이걸 보통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통증이나 저림을 혈액순환 문제로만 착각하시지만 사실은 허리에서 시작된 신경 압박이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문자 어르신도 처음엔 종아리 통증이 심해서 정맥이 막힌 건가 하며 혈관 검사를 먼저 하셨는데 정작 원인은 허리였던 겁니다. 결국 허리 주변 근육 강화 운동과 약물 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이 점차 호전되었고 지금은 통증 없이 걷기 운동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하게 앉아 있을 땐 괜찮은데 걷기만 하면 다리가 저리다. 허리까지는 멀쩡한데 왜 다리가 저릴까 하고 의아해 하신 적 있나요? 바로 그 증상, 척추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다리 저림과 함께 허리 통증이 있다면 척추 문제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말초동맥 질환과 혈관 폐쇄. 이번에는 말초혈관, 특히 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다리 저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림을 넘어서 다리 절단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사시는 69세 박재성 어르신. 이분은 평소에 담배를 하루 2갑씩 30년 넘게 피워오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멈추게 돼요. 잠깐 쉬면 괜찮은데 다시 걸으면 또 저리고 터질 것 같아요. 검사해보니 양쪽 다리의 말초동맥이 70% 이상 협착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리로 가는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를 말초동맥 질환, Peripheral Artery Disease라고 부릅니다. 다리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근육이 산소 부족에 빠지고 저림, 통증, 심하면 궤양이나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재성 어르신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이 검붉게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어 풍선 확장술을 받고 산소 공급이 회복되었고 괴사 범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뻔한 위기였죠. 말초동맥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뻐근하고 저리다고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 통증이 심하고 쉬면 괜찮아진다. 둘, 발끝이 차갑고 창백하거나 색이 검붉게 변한다. 셋,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넷, 발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혈관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번엔 저림보다 조금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느낌. 그것도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서대 신동에 사시는 65세 이성애 씨.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지만 몇 주 전부터 왼쪽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뭉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른쪽은 멀쩡하고 왼쪽 다리만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쳤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119를 통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색전증, 왼쪽 다리에 생긴 혈전이 혈관을 따라 심장을 지나 폐의 혈관을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도착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혈전이 처음 생긴 부위는 바로 다리의 깊은 정맥. 이 병을 심부정맥 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애 씨는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후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계셨고 체형상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태였죠.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혈전이 생길 때 다리 한쪽만 저리거나 종아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며 만지면 딱딱하고 통증이 있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서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비행기나 버스를 탑승하신 분,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외상을 입은 분, 암 치료 중이거나 여성 호르몬제 복용 중인 분, 또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이성애 씨는 지금은 다행히 완전히 회복되셨고 현재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며 금연, 걷기 운동, 정기적인 혈액 검사 등을 철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척수신경 압박의 경고. 다리 저림이 단순히 혈관이나 말초, 신경의 문제로만 오는 건 아닙니다. 뇌와 척수에서 내려오는 중추신경계 문제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사시는 70세 이혜경 어르신입니다. 다리가 저리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자꾸 휘청거리더라고요. 발바닥 감각도 좀 무뎌진 느낌이었고요. 이런 증상이 수개월에 걸쳐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은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못 느껴서 걸려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좌골신경통이나 허리 디스크로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인은 경추 부위, 척수병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감각과 운동신경에 영향을 준 상태였던 겁니다. 척수는 우리 몸의 중앙 신경 통로입니다. 척수병증이 생기면 감각 이상, 저림, 마비, 배뇨장애 등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혜경 어르신의 경우 초기에는 단순히 다리 저림만 있었기에 허리 문제인가 하고 허리만 검사하셨던 거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퍼지면서 감각 이상과 균형 장애까지 오면서 이상이 단순한 말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정확한 진단 후 경추 감압 수술을 받고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꾸준히 병행하며 감각과 균형 능력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림 증상이 다리 양쪽에 동시에 나타난다. 감각이 이상할 뿐 아니라 힘이 빠진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균형을 자주 잃는다. 배뇨배변 이상이 동반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허리만이 아니라 목과 척수까지 전체적인 신경계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 저림
하루 이틀 저리고 말았다면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일시적 압박이 아니라 신경이나 혈관 또는 대사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사는 68세 전영자 씨.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정강이가 좀 저린 정도였어요. 한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발끝 감각도 이상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벌써 3주째 같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었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 소권신경병증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병은 초기에는 아주 미세한 감각 이상으로 시작되며 특별한 이상 없이 수개월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방심하셨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진단받고 비타민 B군 보충, 신경 안정제, 식습관 개선을 병행하면서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리 저림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저림은 병적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에 저림이 심하거나 휴식 중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신경 자체의 손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제나 파스만 붙이고 계속 버티는 거죠. 전영자 씨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통증 신호만 억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이라는 건 한 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에 거주하시는 71세 임병석 어르신입니다. 임 어르신은 1년 전부터 다리 저림 증상이 조금씩 시작됐지만 그냥 오래 앉아서 그런가 보다. 날이 추워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며 몇 달 동안 병원을 미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바닥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고 맨발로 바닥을 걸어도 차가운지 따뜻한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땐 말초신경 손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통증은 줄일 수 있어도 감각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병석 어르신은 후회하셨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초기엔 단순히 쥐가 자주 나는 것뿐이었는데. 이처럼 신경 손상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통증 완화나 진행 지연일 뿐 손상된 감각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회복 가능한 경계선일까요? 저림이 있어도 통증 없이 감각은 정상적인 상태는 회복 가능.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치료 효과 기대. 통증과 감각 이상이 함께 지속되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 빠른 치료 필요. 감각이 완전히 소실되었거나 근력 저하가 동반됨, 회복 어려움. 이 기준선 안에 계실 때 신경과 진료, 혈액 검사, 전도 속도 검사 등으로 빠르게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심부전증, 고령, 흡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리 저림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신경은 수분 부족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신경 자극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저림이나 경련이 발생하기 쉽죠. 둘째, 하루 5분 다리 스트레칭. 신경과 혈관은 늘 움직임에 따라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체된 상태가 길어지면 순환이 느려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저림 증상이 시작됩니다. 침대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간단한 동작. 의자에 앉아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섭취. 신경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B1, B6, B12,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견과류, 시금치, 계란, 연어, 바나나, 두부, 잡곡류 등이 있습니다. 넷째, 1시간 이상 같은 자세 금지. 발가락을 10번만 움직이세요.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마다 발가락을 10번 구부렸다 폈다. 또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해주셔도 정맥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흡연 금지, 절주 실천.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며 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흡연은 말초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다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다리 저림의 경고 신호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참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저리고 붓는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둘째, 저림과 함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진다. 척수 압박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잠잘 때 또는 휴식 중에도 계속 저리고 아프다. 말초신경병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색이 검붉게 변한다. 말초동맥 질환, 괴사 위험이 있는 응급신호입니다. 다섯째, 쥐가 자주 나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일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주 작고 미세한 신호로 지금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알아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실제 사례들처럼 많은 분들이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하고 아찔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저림 기록하기, 건강검진 예약하기.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더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이 내용을 카톡방이나 밴드 또는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형제자매의 생명을 바로 이 영상 하나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했다.
이 방법이 효과 있었다는 댓글 하나가 다른 분에게는 큰 희망과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출신 31년 경력의 혈관신경 전문의 정연이었습니다. 건강한 다리, 건강한 삶.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